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았더라면 방산주가 신고가를 또 경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수주 폭발,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발 여러 가지 잭팟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금액이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 그리고 기대감 가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폴란드발 지금 규모가 7조가 넘어요. 기존에 우리가 뉴스로 접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일단 숫자인데 폴란드 수주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수주된 금액이 소위 잭팟을 터뜨렸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잭팟이라는 얘기는 보통 영화계에서 아주 흥행몰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카지노 같은 데서 한번 터지는 뭐 그런 걸 보통 우리 잭팟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잭팟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상치 못한 잭팟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이게 한 2달 전에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미 7월 중순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쪽 이제 유럽권 동구권 쪽에 이제 어떤 자력 방위 이런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수주를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폴란드 자체에서 금액도 상당히 컸을 뿐더러 네. 거기다가 이제 어떤 경쟁하기 위한 뭐 유럽이나 미국 우리도 포함되어 갖고 여러 업체를 이제 경쟁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를 포함시킨 정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까지 이어지기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니까 수주를 우리가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잭팟이라는 표현을 지금 예상 외로 터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수주권은 K2 전차하고 K9 자주포예요. 그래서 K2 전차는 현대 로템에서 담당을 하고 K9 자주포는 현대 디펜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디펜스의 100% 그 대주주가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네, 맞아요.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쵸. 이게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9 그 전차를 980대 거의 1000여 대 가까이 수주를 하고 네,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를 948문 이게 문으로 이제 포대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그 전체 금액을 따진다면 로템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2천억 정도로 지금 규모를 예상하는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0년간 계획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매년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나누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그 한국 항공우주도 있어요. 네. KAI라는 회사인데 여기에도 그 FA-50 전투기 한 48대를 이쪽에서 수주하는 걸로. 그래서 총 규모가 지금 나온 게 한 25조 이상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환율 때문에 더 올라갔고 그쵸. 예, 이게 사상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예요. 우리가 지금 그 방산 수출하는 규모가 세계 한 8위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면은 그 영향력은 더 순위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진짜 예상치 못한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주들이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같이 어떻게 보면 뉴스가 제대로 전해지고 나서는 주가가 확 올라가지 못한 물론 시장 상황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폴란드에서 밝힌 방산도의 규모가 총 14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거의 20조 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인 수주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뭐 예상치 못했던 수주를 받았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안착이 되고 성능도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성능은 이미 뭐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쵸.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폴란드 정부에서 어댑터블하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특히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648문 중에 한 50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걸로 체결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체결 이후에 생산 가능성은 더 커질 수, 공장이 지어지고 나기 때문에 기술 수출하고 실제로 우리 연구진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 확장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폴란드가 시작이고 그 이외에 그 동유럽 국가의 어떤 방위 산업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한번 입소문 타서 수출해서 성공하면 우리가 보통 과거에 건설, 조선, 원자력 이런 쪽에 한번 수출했다가 것처럼. 계속 눈사람처럼 굴리면서 커졌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이 뭐 1차 인도분이긴 하지, 1차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1차 180대 부분 총 1000여 대까지 가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태국에서도 지금 방산 업체 그 쇼가 열렸어요. 9월 1일까지 4일간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우리나라 회사의 16개국이 참가를 하고 당연히 기존 회사들 다 참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 쪽에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미 동남아 쪽에는 우리나라의 그 FA-50 전투기도 지금 얘기가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본다면 방산업체 수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열려 있는 쪽이고, 지금 글로벌 상황이 어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태 때문에 좀 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폴란드 외에도 추가적인 우리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K방산의 수출의 규모가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이게 빠르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술력의 축적, 그런 어떤 회사들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거가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떤 이제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파운데이션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나 이제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국의 국제 방산 전시회 같은 것도 지금 열리고 있고, 동구권 수출,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방산 관련, 그러니까 하나 디펜스를 통한 자주포나 유도탄 뭐 이런 방산 업체도 관계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제 우주 산업, 네네. 그런 쪽에도 지금 누리호를 통해서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확장 가능성은 더 크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UAM이라고 도심 항공 이제 이동 수단이 네.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뭐 선두권으로 달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향후의 성공 가능성을 본다면은 실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방산 관련해서 말고도 굉장히 또 기대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뭐 이동 기기뿐만 아니라 뭐 우주 산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확장될 만한 그런 영역들이 많은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하반기에도 방산주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뉴스가 지금 전해졌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이 방산주, 보통 우리가 방산주 그러면 이제 세 개가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을 3대로 보고 이제 항공 우주까지 가서 한국 항공 우주까지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게 네 개가 방산, 우주, 항공 이런 연결해서 올라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거의 7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거의 2배가 지금 올랐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만큼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요번에 그 폴란드 수출권은 하반기에 잡힐 때는 실적은 더 늘어날 거예요. 기존의 실적도 엄청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적 부분은 보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다른 거 좀 힘들어할 때 이쪽은 좀 주하면서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좀 많이 빠진 쪽으로 눈이 좀 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이. 그렇다면은 이런 쪽은 조금 올라가는데 빠진다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정도,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여기서 더 빨리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 쪽에서는 기존에 많이 빠진 쪽, 이쪽에서는 조금 쉬어갔다가 시장이 안정될 때 재차 오르는 그런 쪽에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네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떤 종목을 혹시 탑픽으로 보실까요? 저는 그 종목 중에서 LI 넥스원을 좀 보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전체 오른 건 비슷해요. 오른 네, 폭은 맞아요. 비슷한데 상당히 아직 거래량이 크게 터지질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상당히 올라가는데 어떤 속도 조절하고 아주 완만한 슬로프를 상향 슬로프를 거치면서 올라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총 같은 게 현대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4조예요. 그다음에 로텐 같은 거는 3조 3천억이고 한국 항공우주는 5조 8천억, 거의 네. 6조 가까이 되는데 LIG 넥슨의 시총은 지금 2조 3천억이 좀 떨어지지요. 그렇다면은 조금 좀 맞춰갈 가능성 이렇다면 실적 맞추기. 부분도 키 맞추기 쪽에 뭐 딱 그렇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뭐 저평가라기보다는 조금 전체 시총이 좀 낮은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은 LIG 넥스원의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번 좀 설정해 보죠. 현재 주가가 지금 10만 원 초반, 10만 6,5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예, LIG 넥스원 차트 보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지금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 거의 2배가 올라갔는데 월봉으로 한다면 이 2016년의 고가가 13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요번에 가면은 그 정도 지금 실적이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실적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한번 완만하게 올라간다면 한 13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또 이게 빠지면은 또 손절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올라가기 전가격 한 9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은 이게 아마 리바운딩 되는 위치일 수도 있지만은 리바운딩 된다면 제가 보기에 10만 원이 깨진 부분에서 리바운딩 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빠지면은 글쎄요. 좀 이제 이쪽의 어떤 패턴 그 테마가 좀 한순간 같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앞으로 K방산의 이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